해안가 끝에 비어있는 식당이 하나 있었답니다. 거의 장사가 안 됐었어요. 그냥 뼈 비슷하게 있었죠. 끝이라고 사람이 가겠습니까 저기. 보이는 자리가 장소가 아니고 지나가는 자리라 계속 비어 있었거든요. 그랬던 그곳이 문전성시 맛집이 되었다네요. 아침 먹고 왔는데 저거를 맛도 깔끔한 게 그리고 구성도 너무 좋고 푸짐하게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죠. 손님 발길 끄는 맛집의 대표 메뉴 뭔가 봤더니 바로 진하게 끓인 전복죽. 저희는 전복죽을 시키면 반찬이 한가득 나가고 있어요. 한소쿠리. 사장님의 통큰 서비스 11첩 한상 차림에 반했답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집이 없어. 너무 좋아요. 대단해요, 진짜. 누구나 먹었다 하면 진한 감동이 밀려오는 맛. 어르신한테는 건강식이 되고 아이들한테는 유식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제 정성을 다해서 이 죽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진심을 담아 정성껏 만든 죽 한 그릇. 맛있게 드셨어요? 죽 하나로 연매출 45억 원을 이룬 애영 씨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해안선이 아름답게 펼쳐진 부산 기장군.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서 해안도로 따라 시원하게 달려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분명 바다 뷰 맛집이라 했는데 해안선 따라 가도 보이질 않습니다. 진짜 이곳에 맛집이 있는 걸까요? 뭔가 더 외진 곳에 있으니까 힙하다고 할까? 사람들이 모르는 곳은 오는 것만 같은 느낌인데 이미 더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있었어 진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이 있으면 진짜라면 가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숨은 맛집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갈 때쯤 해안도로 끄트머리에 있는 맛집 찾았다. 주차장부터 만석인 걸 보니 이 집이 맞는 것 같죠? 들으세요. 오픈과 동시에 매장이 꽉 찬 것이 그 인기를 보여줍니다. 일찍 잘 오셨어요, 지금. 지금부터 막히는데. 그러니까 잘 오셨다. 오픈만 하려고 얼마나 달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평택에서 왔어요. 아침부터. 인천이요. 부천에서. 네. 예 부천에서. 전국 각지에서 맛집을 찾은 손님들. 먼 곳에서 온 만큼 꼭 맛보고 가야겠지요? 그래요. 저 이 끝까지 오시는데, 그죠? 이 끝까지 오실 만한 이유를 제가 만들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정애영 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집의 인기 비결을 한번 찾아볼까요? 세 분이시죠? 네. 네, 이거 드릴까요? 세 개? 네. 전복죽 드릴까요? 전복 2개 할까요? 네. 메뉴판도 필요 없는 단일 메뉴 맛집. 저희는 전복죽 하나만 팔아요. 다른 집에 가면 해산물 요리가 주고 전복죽은 그 서브로 시켜 드시는데 저는 전복죽으로 최고의 집이 돼보자. 정찬 느낌의 죽을 한번 대접해보자. 더 맛있게 신선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몰려왔어. 갑부가 자신 있게 선보인 단 하나의 메뉴 전복죽. 지치고 기력 없을 때 생각나는 뜨끈한 맛인데요. 국자로 휘휘 저을 때마다 보이는 전복 덩어리. 갑부의 진심 담아 진하게 끓인 전복죽에는 맛을 위해 오랜 시간 지켜온 그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전복은 다른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맛을 가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오직 전복만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전복 원물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희 워낙 전복을 많이 잡거든요. 많이 잡아서 뭐 그날 바로 잡아와서 뭐 그날 다 소비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요. 단 하나의 메뉴이기 때문에 더욱 잘 만들어야 했답니다.
무엇보다 전복 자체의 향과 식감이 제대로 느껴지도록 끓여냈는데요. 좋은 재료로 만드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갑부가 완도산 활전복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쉬울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맛있게 끓이기 힘든 것이 전복죽인데요. 집에서 끓이면 왜 전복죽이 맛이 안 날까요? 당연하죠. 전복도 싱싱하고 그날 그날 잡아서 쓰고 나머지는 사장님 비법. 전복죽 진한 맛에 숨겨진 진짜 비법 바로 이겁니다. 저는 전복 내장이에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전복에는 신선해야 돼요. 내장이. 네. 전복 살을 따고 나머지 이제 이거 전복 내장을 갈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장이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가요. 웬만해선 따라잡을 수 없는 맛과 비주얼. 어마어마한 내장의 양이 있었군요. 내장 색깔이 진해야지만 전복죽도 진해지거든요. 네, 내장이 많이 들어가야지. 왜 전복죽이 이렇게 맛있지 않을까 집에서 끓이면 하는데 이게 내장이 많기 때문에 내장이 많이 들어가야 진하고 고소하거든요. 또 색깔도 또 진해야지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먼저 신선한 전복 내장과 쌀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 120도의 온도로 저어주며 볶는데요. 대형 주방을 따로 마련해 재료를 미리 볶아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밥을 먼저 전복 내장이랑 참기름에서 볶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요? 손님들한테 나갈 때 먼저 조리가 돼서 물만 붓고 바로 드시게끔 하는 거예요. 네. 쌀부터 볶아서 이렇게 하면 면대에서 보니까 한 25분,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좀 빨리 손님들한테 빨리 나가기 위해서 더 최신 맛을 위해서 이렇게 해요. 더욱 빠른 조리가 가능하다는데요. 한번 볼까요? 전복죽 5개 있어요. 전복죽 3개 해줘요. 주문이 들어오면 인원수에 맞춰 미리 볶아둔 재료를 솥에 담고 깨끗이 손질한 전복을 일정한 두께로 썰어 함께 넣는데요. 1인분 분량에 한 마리씩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 냄비가 아니네요. 네, 저희는 압력솥에 끓이고 있어요. 훨씬 질이 세지고 더 맛있는 거. 수가 걸면 5분 더 돌리고 그다음에 두 끄고 3분 준비되고 있어요. 찰지고 맛있는 죽이 끓는 동안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전복죽 5개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자 커다란 소쿠리부터 준비하는 갑부. 이 넓은 소쿠리를 무엇으로 채울까 봤더니 전복죽과 함께 나갈 밑반찬인데요. 가짓수가 많다 싶은데 담고 또 담고 끝이 없네요. 제철 해산물까지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저희 집에는 전복죽 시키면 해산물을 조금씩 맛보게 하고 뭐 고기라든지 그리고 물회 뭐 이런 전복죽을 돋보일 만한 밑반찬을 좀 구성했죠. 담백한 전복죽에 감칠맛 더해줄 곁들임 반찬은 기본. 거기에 바닷가 맛집에 빠질 수 없는 제철 해산물까지 더해 산의 진미로 소쿠리 꽉꽉 채운 11첩 한상 차림입니다. 푸짐하게 한상 받을 손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되는데요. 와 이게 뭐야? 엄청 푸짐한데? 대박. 진짜 잘했다. 육회보고 다 있네. 맞아요. 파김치 맛있겠다. 웬일이야? 근데 이렇게 나오는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집이 처음이라니까? 이런 집이 없어. 음식이 집을 구해야겠다. 지금 여기는 오로지 전복죽만 한다 하길래 너무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대단해요 진짜. 전복죽 집은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이렇게 그냥 생각했는데 반찬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진수성찬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반찬은 주로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먹어본 거기에서 영감을 많이 얻어요. 그냥 촌에서 먹은 듯한 음식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 걸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소쿠리에 나가는 그것부터 고기도 있고 물회도 있고
뭐 홍합도 있고 또 반찬들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으니까 이 다양한 음식 때문에 좋아했어요. 웬만한 한정식 버금가는 다채롭고 푸짐한 밥상으로 손님의 입맛 사로잡은 갑부. 싱싱한 바다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지니 향긋함에 기분 좋아지는 손님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꾸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는 먹어본 사람만 알겠죠? 와 짜고.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다른 다르다.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반찬은 어르신 입맛에도 딱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상차림이 서비스! 전복죽에 11종 반찬까지 모두 17,000원이라니 놀랍습니다. 아니 왜 보통 왜 서비스 주는 거는 맛없는 경우도 많잖아. 그렇지. 서비스야? 원래 전복죽밖에 안 나오잖아. 서비스도 나오는데 그냥 대충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통들여서 나오네. 정말 처음 먹어봐. 별이 맞게끔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반찬 맛에 푹 빠져 전복죽은 잠시 잊어버린 손님들. 죽이 끓여지기까지 15분 정도 걸리네요. 맞아요. 어때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긴데 이런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지루하지가 않고 네. 이걸로도 사실은 가격을 따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맞아. 이거를 서비스로 준다니까 대단하네요. 15분의 기다림을 잊게 만드는 갑부의 전략.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방도 아닌 곳에서 고소한 냄새 풍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손님들이 전복죽 나오기 전에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재밌으라고 저는 카레전, 겨울철엔 카레전. 제철 재료로 만든 부침개 역시 갑부의 재미난 서비스. 그런데 굽는 건 손님이 직접 해야 한답니다. 기름 넉넉히 둘러 지글지글 갓 구워낸 파래 부침개는 누가 구우나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일까요? 집에서는 부엌일 뒷전이던 남편도 오늘은 자신 있게 솜씨 발휘합니다. 이게 꿀을 너무 세게 했네. 저는 다 자기 탓이지. 저희 집 탓을 안 하고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구웠어요 하고 너무 잘 구웠죠. 뭐 자기 요리 솜씨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구운 부침개 내가 먹을 거니 조금 못 구워도 부담감 제로. 저희가 직접 전을 붙여서 먹는 게 더 의미가 있고 재밌어요. 굽는 재미에 지루할 틈도 없고 향긋한 파래 부침개까지 먹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귀찮을 법한데도 전 부치는 재미에 푹 빠진 손님들. 이제는 전복죽만큼이나 부침개 맛집으로 입소문 났다 하니 갑부의 아이디어가 통한 것 같죠? 그렇게 15분이 훌쩍 지나가고 오늘의 메인 메뉴 전복죽이 완성됐습니다. 뚜껑만 열어 솥재 그대로 나가는 전복죽. 뜨끈뜨끈 보온 효과는 물론이고요. 전복죽 나왔습니다. 소트로 나온 거야? 네. 오. 네.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이거 압력 밥솥에 나오는 거 봐. 그러니까 이 소지는 것도 너무 재밌다. 그릇에 덜다 보면 또 한 번 놀라는 이유. 이 전복이 너무 많이 들었네. 와 그러네. 전복 뜯으세요. 네. 여기선 전복 때문에 다툴 일 없습니다. 진짜 진하네. 너무 진하다.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었으니 그 맛이 찡할 수밖에요. 첫 숟가락에 치는 감동이 몰려옵니다. 아버지와 기장을 찾은 딸부잣집 가족. 효도 여행 코스로 이만한 메뉴가 또 있을까요? 어르신의 모습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식사를 되게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건강하지. 120세까지 사시기랍니다. 오늘 3그릇 드셨답니다. 힘이 좀 나네. 힘이 나겠지요.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곳엔 전복죽으로 남다른 애정 표현을 하는 남매도 있습니다. 누나의 숟가락 위에 가득한 전복. 다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누나가 이번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그 열무라고 부르고 있는데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라고 건강하게 컸으면 하는 마음에 네, 전복을 기부했습니다. 벌써 또 삼촌 바보. 아, 네. 평소 표현 못했던 마음을 죽 한 그릇에 담아 봅니다. 건강한 재료로 끓인 전복죽은 아기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아이고 잘 먹네. 일단 건강한 음식이니까 아기가 아프면 바로 생각나는, 아플 때 엄마가 전복죽 한 그릇에서 먹게 해보게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네. 아플 때만 먹는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오고 나서는 그냥 식사? 일부러 먹으러 와요. 진하고 고소하고 맛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좋고 나오는 것도 좋고. 맛있고 푸짐한 음식 좋아하는 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맛이야? 전복맛. 맛있는 맛이야? 지금껏 한결같은 맛으로 사랑받는 갑부의 전복죽. 한 가지 메뉴에 집중했기에 깊은 맛을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간을 메뉴로 하면은 그 맛에 집중할 수 있고 재료도 더 좋은 걸 쓸 수 있고 신선하게 할 수 있고 올리원으로 넘버원을 만들자. 네, 그런 각오로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식당의 휴식 시간. 이제야 주방에서 벗어나나 봅니다. 이모 맛있는 거 많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는 이제 가야 돼요. 네, 드세요. 수고하세요. 잠시 앉아 숨 돌릴 틈 없이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 갑부. 매일 오후 휴식도 반납하고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답니다. 바쁘시네요. 네, 지금 낮에는 매장이 바쁘고 이제 또 작업장으로 또 빨리 이동해갖고 작업장에 가서 봐야 되거든요. 네. 작업장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아, 이걸 좀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안 바쁘면 너무 이상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면 온몸이 아파요. 네, 가만히 있으면 뭔가 정체되어 있는 막 듯한 느낌이 들고 네, 제가 막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손님들이 항상 주인이 굉장히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네, 그런 차이를 손님들이 자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손님의 칭찬 한마디에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는 갑부. 이곳은 매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갑부의 작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업무 보고부터 받습니다. 전복죽 오늘 몇 개? 오늘 전복죽 2,200팩 정도 생산해서 다 급속 냉동에서 냉동고로 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게만큼이나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곳에선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기는 저희 작업장인데요. 네, 저희 가게에서 요즘 뭐 물건을 다 소화하기 힘들어서 네, 여기서 일단 전체를 해갖고 가서 네, 죽을 끓여드리고 여기 또 그리고 또 밀키트 공장이에요, 저기. 밀키트 네, 하세요? 전복죽, 전복 미역국 밀키트 하고 있어요. 바쁘게 포장하는 것이 바로 전복죽 밀키트였군요.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밀키트를 만들었던 갑부. 지금은 자동화 설비를 갖춰 대량 생산이 쉬워졌지만 생산 초기에는 매장 한쪽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장 같은 데 같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밀키트를 하다 보니까 네, 물량이 늘어나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아, 양이 많아요? 네, 양이 많아요. 하루에 뭐 1,000개씩은 꾸준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밀키트로.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자동화 설비도 있고. 네네. 이렇게 한 지 뭐 얼마 되진 않았어요. 얼마나 됐어요? 저기 2년 전에 시작해놓고 이렇게 한 지 한 1년 정도? 매일 만들어 먹고 또 먹으며 수많은 연구를 한 끝에 매장에서 먹는 맛과 흡사한 지금의 밀키트가 완성됐습니다. 처음부터 밀키트로만 접근했다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뭐 서울에 오신 분들이 또 부산 갔는데 그 집 너무 맛있었는데
아, 그 집 나는 가봤는데? 그래서 우리 집이 알려지면서 그 밀키트가 이제 더 빨리 잘 됐던 것 같아요. 매장에서 맛본 손님들을 통해 맛이 알려지면서 밀키트의 인기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갑부의 밀키트를 맛볼 수 있게 됐는데요. 매일같이 나가는 택배만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다 몇 개인가요? 전국적으로 가다 보니까 일평균 한 400개 정도, 400박스 정도 나가고 좀 많을 때는 800박스에서 900박스까지 나오고. 해마다 판매량이 쭉쭉 늘어가는 밀키트. 매출이 궁금한데요. 여기 생각 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출이 훨씬 더 높고 있어요. 네. 그래요? 작년 기준에 오프라인은 20억, 온라인은 25억을 했어요. 매장의 연매출 20억 원과 밀키트 판매 25억 원을 합쳐 연매출 약 45억 원. 죽 하나로 대단한 성과입니다. 옆에서 그냥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의 결과물, 그동안에 식당을 꽤 했었어요. 거기에서 실패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얻고 또 노하우도 얻고. 저 가게를 시작할 때 저는 저 가게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남편이랑 같이 장사를 오래 했었는데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혼자 나온 상태였고, 네, 저 가게만 하나였어요, 저한테. 음식 솜씨가 좋아 20년간 여러 식당을 운영했던 갑부. 계속된 실패로 인해 지쳐있던 어느 날 머리도 식힐 겸 이곳을 찾았답니다. 그때 시내에서 가게를 접고 여기를 이제 혼자서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저 가게한테 끌렸어요. 아, 저 자리. 네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2년 동안 빈 점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제가. 진짜 볼요? 네. 왜요? 여기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이 끝자락에서 못 치고 올라오면은 제 자신 용납 못 할 것 같아서 네. 저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인생의 끝이라 생각할 그때 바다 끝자락에서 만난 지금의 가게. 자신의 처지와 꼭 닮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재기를 다짐합니다. 처음에는 그 동네에서 그냥 뭐 하는 메뉴들을 제가 그냥 했어요. 조금 더 맛있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만 뭐 주방장 없이 제가 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쉽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안 오죠. 똑같은 메뉴, 똑같은 가게인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집까지. 손님이 없는 날도 있고 겨우 10만 원 팔고 네, 5만 원, 3만 원, 10만 원이 많이 파는 날이었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실패의 이유가 되었고 처음 1년간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왜 좋은 상권을 놔두고 왜 이런 데 와서 장사를 하느냐, 이게 되겠냐. 오시는 분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의 한마디에 더욱 지쳤던 갑부. 보이는 자리가 장소가 아니고 지나가는 자리라. 그 자리에 장사가 별로 안 좋아서 장사가 많이 안 됐었어요. 그냥 펴 기타기 있었죠. 갑자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가게에서 아무것도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기왕 망하는 거. 열심히 퍼져보자. 퍼줘보자. 네. 여기서 한번 끝까지 해보고 나가자. 다 퍼주고. 네. 그렇게 시작된 갑부의 푸짐한 한상 차림. 야, 본 음식 나오기 전에 배부르겠다. 손님이 없어 폐업을 고민하던 그때 갑부는 과감히 메뉴부터 바꿨습니다. 전복죽 단일 메뉴에 해산물과 곁들임 반찬은 서비스. 정말로 양껏 퍼주기 시작한 거죠. 네. 갖다 드릴게요. 네. 그 결과 갑부의 전략은 대성공.
반찬이 미필이 많아요. 그날부터 점점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기까지 한 15분 걸리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한 개 더 드시고 싶어서 여기 멀리까지 오셨는데. 퍼주는 맛집으로 소문난 갑부의 식당은 그새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 잘 나오고 좋고 다른 데보다 좀 깊은 맛이 고소하고 맛은 물론 눈길 사로잡는 소쿠리 한상 차림. 푸짐한 비주얼 밥상은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는 또 한 번 도약의 계기가 됩니다. 일어나면서 이제 젊은 분들은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니까 SNS에 홍보되고 그러면서 손님들 사이에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이유 한 가지.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다녀간 손님들이 SNS에 올린 인증샷의 파급력은 대단했는데요. 그렇게 아낌없이 퍼준 만큼 매출로 돌아왔습니다. 매출이 많이 늘었죠. 네. 그렇게 상차림 바꾸면서 주말에 한 70만 원 하는 게 한 2달 사이에 300만 원? 그때도 울었어요, 제가. 300까지고요? 너무 기뻐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처음 그렇게 이게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걸 확신이 들 때. 무엇이든 더 많이 내주고 싶은 그녀의 넉넉한 마음. 그 진심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행복한 갑부입니다. 다음 날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 해운대의 작은 포구인 청사포를 찾았습니다. 빨리 가요. 빨리. 오늘도 종종 걸음으로 누구보다 바쁜 갑부. 빨리 가야 돼, 뭐. 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 청사포는 품질 좋은 미역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희 집 반찬으로 나갔는데 지금 여기 청사포 미역이 맛있어서 일부러 사러 왔어요, 아침에. 맛있어. 이거 그냥 별 간하지도 않아도 참기름만 딱 넣고 무슨 되게 맛있어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제철 식재료는 산지에서 사야 제맛. 청사포 출신 직원의 도움을 받아 구매를 하러 왔답니다. 내 친정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역이 좋아서 여기 미역 사러 가자고 그랬어요. 이 미역을 씻고 넣고 먹으면 달콤한 맛도 있고 국을 끓이나도 미역이 안 퍼져요. 물감이 들기 때문에 이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식재료를 찾았을 때 누구보다 반가운 갑부.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를 사는 데엔 아낌이 없습니다. 통 크게 미역 2포대 구매 완료. 감사합니다. 꽉 채운 트렁크만큼 마음도 든든한 오늘. 맛있는 반찬거리 찾은 기쁨에 오히려 에너지 충전.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시작한 부지런한 갑부. 좋은 재료를 향한 그녀의 열정은 끝이 없습니다. 출근 전 오늘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방문한다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른 아침 취도 잊을 만큼 바쁘게 뛰어왔는데요. 출근도 미루고 급하게 찾아온 이곳은 갑부와 거래하는 전복 유통업체. 새벽부터 완도에서 실어 나른 전복 박스가 가득한데요. 요 며칠 전복의 상태가 좋지 않아 급히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괜찮게 왔어요? 요즘 전복이 살이 없을 때요, 사장님? 시장마다 좀 틀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장도 작고 살이 별로 없었어요. 살이 없을 때도 있고. 네. 우리가 보고 가져오는데. 전복 상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히 살핍니다. 전복을 어디서 갖고 있어요? 완도 어장에서 바로 작업해온 거 우리가 들고 와요. 우리 도대체 작업해온 거. 완도에서 한 번. 그럼 이거를 갖고 오면 바로 가져다 주세요? 네. 우리 제일 많이 쓰시는 사장님. 그러니까 얼마 주세요?
하루에 한 200kg씩 들어갑니다. 이거는. 매일 200kg씩 불려? 네. 전복 한 달에 1억, 평균 1억이에요. 전복값만 1억 원? 어마어마하죠. 다른 거 하나 줘봐. 싱싱하고 통통한 전복은 기본. 그 중에서도 그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15미에? 이게? 전복의 크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갑부. 저희는 전복을 아주 작은 건 쓰지 않는데 이 사이즈를 해야지만 손님상에 좀 푸짐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 사이즈를 해야 원활하게 저희가 물건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전복죽이. 늘 변함없는 맛의 전복죽을 위한 이유 있는 깐깐함. 지난 6년 동안 지켜온 한결같은 모습이랍니다. 식당 하다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늘려가는 게 다른 사람이랑 틀려요. 물건 이렇게 선별하는 것도 다른 데랑 내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난리 나요. 그럼요. 전복죽 맛집이니 그럴 수밖에요. 잘 말죠. 우리 집에는 내장 좋고 제 살충통하고 그러면 벌써 신선한 거예요. 네, 우리 집에 신경 써주셔야 돼요. 전복 품질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이제야 작업장으로 출근한 갑부. 고맙습니다. 네. 매일 아침 전복이 도착하면 그때부터 작업장에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어도 끝이 없는 전복. 이게 오늘 하루 쓸 양이랍니다. 매일 할 거의 200kg씩 매일 까고 있어요. 네네. 전복 까는 게 이게 일이에요. 이걸 다 까야 한다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150마리거든요. 150마리니까 한 3,000kg지. 3,000마리거든요. 그날 철도를 아침에 작업을 네, 그날 해야 돼요. 이건 전복은. 다음 날은 벌써 쳐져서 쳐지고 손님한테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싱싱한 걸 항상 싱싱한 걸 아침에 들여와서 잡아요. 매장 오픈 전에 끝내기 위해 손빠른 직원들이 함께합니다. 전복 가는 게 아무래도 제일 힘이 들어가지. 그날 까야 되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갖고 식당하고 공장하고 대주해야 되니까. 여기 이 이모님 두 분은 여기서 일하시고 주말에는 또 가서 또 일해주시고. 본점에 가서. 주말에 여기 주말에는 쉬니까. 네. 그건 참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왜냐면 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네, 핵심 인물들이에요, 두 분 다. 처음에는 한 50kg, 80kg 이래 왔어요. 지금은 완전 많이 늘었지요. 매일매일이요. 네. 우리 사장님은 돈 많이 버리고 또 사나요. 원래 내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너무 고맙죠. 이게 절대 혼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식당이라는 게. 네, 계속 같이 이렇게 일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었고. 네. 나는 사장님 홍보를 내가 얼마나 하는데 좋았어. 그래요? 예. 뭐가 좋으셨어요? 여러모로 다 좋습니다. 사장님도 좋고 또 일하는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아요. 내가 안 좋으면 몇 년을 있겠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손놀이도 되게 빠르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29. 어? 근데 손놀이 다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계속 냄새만 맡아도 몸이 안 좋겠으니까. 굳은 일도 매일같이 해주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오늘도 작업장 분위기는 활기찬데요. 이렇게 숙련된 작업자의 손을 거치면 전복 살과 내장이 빠르고 깔끔하게 분리됩니다. 내장이 안 터지면 전복이 술이 진합니다. 예쁘고 맛있어요. 내장이 중요한 거네. 내장을 우리는 엄청 소중하게 다루죠. 네, 내장에서 맛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전복죽의 진한 맛을 결정하는 보물 같은 내장.
다듬는 속도만큼이나 정확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뭔가 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전복을 선별할 때부터 네, 모든 정성이 진짜 들어가요. 전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네. 2시간을 꼬박 매달려야 마무리되는 내장 분리 작업. 이 전복이야, 이모? 이거 슬라이스 슬라이스 할 때.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손질 과정. 그중에서도 갑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들여 작업하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손질한 전복을 깨끗이 세척하는 것. 이 작업만큼은 갑부가 직접 확인하며 더욱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복에 이런 이물질 같은 거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복 껍질이 깔면서도 있잖아요. 네, 그 껍질까지 다 제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손님들이 껍질을 씹을 수가 있어갖고. 먼저 빨래하듯이 박박 문질러 깨끗이 헹궈주는 1차 세척이 끝나면 소를 이용해 전복살에 붙어있는 이물질과 검은색 이끼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끼가 남아있으면 끓였을 때 비린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하고서야 손질의 전 과정이 끝난답니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가게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이 내려고 하니까 이제 포장에 쌀을 볶아서 포장을 해보니까 다음날 먹으니까 약간 전복의 비린내도 나고 쌀알도 약간 깨지는 것 같고 양을 작게 했을 때랑 많이 했을 때랑 또 이렇게 다르고 하니까 그때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위생에 신경 써서 맛있게 만들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전복죽 밀키트. 고민으로 밤잠 설쳤던 그때 갑부에게 도움이 되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고객들 리뷰에 쓴소리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수소리? 전복에 비린내가 나요. 그럼 우리는 전복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왜 비린내가 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좀 더 비린내 안 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전복을 소주에도 씻어보고 많은 방법을 해봤는데 원재료가 싱싱하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신선한 전복을 가지고 와서 그날 바로 잡아서 바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바로 배송하는 걸로 재고가 아예 없어요. 네. 밥알은 냉동 시간이 길어지니까 밥알이 깨지는 현상이 있어갖고 저희는 급속 냉동기로 최대한 단시간에 해갖고 바로 보내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가게에서 먹는 맛과 비슷할까요? 손님들이 오시면 똑같은 맛이네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대로 된 맛을 찾아내자 손님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밀키트 맛의 비결은 바로 매장의 조리법과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써서 정성껏 끓여내는 것. 거기에 언제 어디서 먹든 한결같은 맛을 내기 위해 연구한 결과 맛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전복죽을 좀 일률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복 손질 방법이나 이 내장 가는 거랑 또 이 쌀 볶는 위에서 이제 온도 또 배합의 비율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특허까지 냈어요. 네네. 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얼마 전 특허까지 받았는데요. 특히 급속 냉동 방법으로 쌀알의 깨짐 현상을 잡아낸 것이 신의 한 수. 이 한 팩이 탄생하기까지의 노력과 진심이 통해서일까요? 온라인 고객들의 칭찬이 자자한데요. 이런 순간에 갑부는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습니다. 정말 초심을 잃지 말라는 그런 게 제일 지금 와서는 또 닿아요. 이렇게 그 상태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제가 여기까지 또 왔으니까 정말 제가 여기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손님들한테 정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대량화가 됨으로써 또 품질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깐깐하게 좀 다져가자. 택배 발송까지 끝이 나고 이제 좀 쉬려나 싶었건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매장에서 반찬으로 나가는 김치찜에 당일 생산한 밀키트까지 챙겨서 어디 소풍이라도 가려는 건가요?
가벼운 발걸음이 신나 보이기까지 합니다. 대표님 또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또? 김치찜이랑 예, 오늘 전복죽 나왔으니까 예, 요리 검사를 받으러 가야죠. 검사를 네, 네. 요리 검사를 받는다고요? 요리 꽤 한다는 갑부의 손맛을 누가 평가한다는 거죠?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아버지 들어가요. 아버지? 들어. 아, 이곳은 갑부의 친정집이었군요. 안녕하세요. 예. 검사를 받는다는 데가 여기에? 네, 엄마가 항상 맛을 봐주세요. 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머니의 입맛을 통과해야 안심되는데요. 너희들 어릴 때 만날 일을 해줬더만. 어때? 너무 익었어? 맛있어. 안 익었어. 간도 맞고 맞네. 됐어? 맞아. 제가 막 요리 수업도 많이 다녀봤는데 최고의 스승님이 엄마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먹어본 음식으로 이제 기억해서 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줄 말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한마디씩 해줄 말이.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맛 좀 봐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최고의 요리 스승인 어머니에게 평가받는 시간은 언제나 긴장됩니다. 이게 너무 좀 다져졌지, 무가 그지? 조금 더 굵게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새거럽다. 더 새거로 지금? 근데 무가 이거 별로 너무 다졌다. 그지? 무가 별로. 무가 조금 더 지금 해야 되는데. 엄마는 약간 좀 이렇게 음식 재료 맛을 본연 맛을 살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칼질이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도 약간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리 스승님. 네, 스승님. 지난 6년간 전복죽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 어머니의 손맛은 갑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면소 때도 이래 하니까 진짜 찰지고 맛있더라고 이게. 예, 면소 때도 예, 치사. 밥하듯이 꼭 그리 하면 돼 이거요. 5컵 부어가지고 물 5컵 부어가지고. 사업도 인생도 쉽지 않았던 애영 씨에게 부모님은 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땠어요? 어렸을 때 맹 전모양이래요. 막 이쁘다 그거 뭐 그걸 쌌어요. 좀 별나게 놀았어요. 놀아도 나는 뭐 노는 게 하고 난 간섭도 안 했어. 간섭도 안 하시고? 예. 어린 시절부터 동네 대장 역할을 하며 자유분방하게 자랐던 갑부. 거침없는 성격 덕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큰 고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식당하다 망했는데 야들이 또 식당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나도 그렇게 애 먹었는 식당을 네가 왜 하느냐고 막 내가 그랬어. 그래도 저는 밖에 없으니까 식당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내가 자꾸 반찬 같은 것도 내가 해주고 막 집에 놀 때 안 계속 해줬거든요. 아유. 왜 그러셨어요? 걱정되셔서? 그래 뭐 집에 가면 놀기는 너무 하기는 너무 애들프잖아요. 글쎄 대학교 가 시키 나은 게 식당 봐 왜 식당을 하냐고 자꾸 소리만 했지 뭐 그래. 그래 나중에 말리도 안 하고 놔뒀지. 그럼 지금 이렇게 잘 된 거 보면 어떠세요? 되긴 하지 뭐. 뻔하지 뭐요. 뻔해요. 뭐가 뻔해? 뻔하다고. 무게가 무거운 것처럼 뻔하다 이거지. 그래도 좋으시죠? 예, 좋죠. 엄마 아버지 저한테 뭐 하지 말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뭐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거침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뭔가 이루시기도 하고 여유가 있으셔서. 네, 좋죠. 저는 엄마 아버지 옆에 계시니까 저는 많이 도움이 되죠.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고 싶은 애영 씨.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 든든한 보양식도 챙깁니다. 그 사이 죽이 완성됐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영양은 듬뿍 담긴 한 그릇. 누가 전복죽집 사장 아니랄까봐 요리에 전복이 빠지질 않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고향인 풍계에 계셨던 부모님.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근처로 모셨는데요. 아버지 이거랑 같이 드셔야지.
가까이 계시니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엄마 이거 같이 먹어봐. 이게 맛이 어떤가? 어머니 레시피대로 만든 김치찜은 전복죽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김치하고 먹기 맛있다 진짜. 김치랑? 이거는 이거 뭐 어때? 아버지 맛이 있으세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자꾸 여기 와서 먹어가지고 이제는 또 괜찮게 먹어. 맛은 어때요? 맛도 괜찮아요. 또 괜찮고. 또 영양이 좋다 이게. 그간 딸의 노력을 아는 어머니는 마음이 울컥합니다. 어째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래 했었고, 아이고 신기해 진짜. 기특하다. 고마워. 우리 딸내미 고마워. 전복이 바다의 산삼이라잖아요. 전복 많이 드시고 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옆에 계세요. 엄마도. 너무 뿌듯하죠.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저한테 또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 행복한 오늘입니다. 갑부의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이모, 이거 좀 같이 내려요. 네, 이거 들고 오세요. 오늘은 산지에서 발품 팔아 사온 싱싱한 미역부터 조리할 건데요. 늘 활기찬 갑부지만 주방에 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칩니다. 신선한 재료에 손맛 더해져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기대되는 시간. 싱싱함 그 자체. 바다향 가득한 생미역은 어떻게 조리해도 맛있을 듯한데요. 네, 맛있겠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네, 뭐 조미는 좀 맛있겠죠.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침부터. 맛있게 드실 손님 생각에 신이 난 애영 씨. 그런데 양념 재료가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많이 안 들어가요. 네, 이거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신기한 거니까, 네, 미역의 맛을 주로 가네요. 무전의 맛이에요. 네. 꼬들꼬들한 식감과 짭조름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 때문에 가게의 주방은 오픈 전 이 시간이 가장 분주하답니다. 바로바로 해 맛있어. 바로바로 밀어서야 숨도 안 죽고 신선해. 뭔가 좀 중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전복죽도 맛있어야겠지만 저희 집 반찬이 시골에서 해준 할머니 같은 맛이라고 좋아하시니까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요. 손님상에 나갈 반찬은 당일 아침에 만드는 갑부의 부지런함. 지난 6년간 지켜온 그녀의 원칙은 보통 정성이 아니고선 지금까지 이어오기 어려웠을 텐데요. 어릴 적 엄마의 반찬을 좋아했던 자신처럼 시골 손맛 반찬 좋아하는 손님들을 위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갑부. 자신의 음식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이게 파김치가 우리 시그니처예요. 네, 이거 손님들 많이 좋아하셔서 기장파로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먹어요. 이거는 저와의 약속이에요. 네, 저와의 약속이라서 손님들이 먼 길 오셔갖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이 반찬 하나라도 실망을 안주지 않고 정말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어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365일 바쁜 아침을 보내는 갑부. 그 결과 오늘도 매장엔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복죽과 시골 손맛 반찬에 반하고 직접 구워 먹는 서비스 부침개까지 마치 코스 요리같이 정신없이 퍼주는 한상의 기분 좋은 사람들. 그 특별한 매력이 기장 해안가 끄트머리 전복죽집을 찾게 되는 이유겠죠? 맛이 비슷하다고 해도 느끼는 기분이 틀려요. 느끼는 기분도 틀리고 분위기가 좋아요. 정서도 있고 그리고 반찬 하나하나 되게 맛이 다 할머니 손맛이죠. 네. 아 진짜요? 네, 어머니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 전복죽 자체의 맛은 뭐 좋은 건 물론이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합들, 이게 파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밑반찬하고 같이 먹는 조합이 정말 좋아요. 완벽. 아이고 완벽하게 싹 비우셨네. 딱 좋아요. 가격도 엄청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비싸다고 생각도 하나도 안 들죠. 네, 너무 대접 받았다? 처음에 단순히 그냥 저희 식당의 대표 메뉴라고 생각했는데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또 마음을 또 다시 먹고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죽을 끓여내야 되겠구나. 나에게 죽이란 시작이다. 저 끝에서 죽으로 시작했고 또 전복죽의 중심에서 시작점이 됐다. 그래서 나의 시작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한 곳만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달려온 애영 씨. 앞으로 웃는 날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 밥상이 귀족 한우. 제가 마생동 칼잡이에요. 커다란 고기를 거침없이 제한 명품 한우를 탄생시키는 한 남자. 29살 최재환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총 매출 140억 정도. 좋은 품질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연매출 140억 원. 20대 독종 재환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